필수 개념 장착으로 들어가서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필수 개념은 앞서 당부를 드렸던 농도차 전지입니다. 농도차 전지가 제가 쉽다라고 얘기를 드려도 학생들에 따라서는 농도차 전지를 잘 못 보는 경우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전지 그럼 갈바닉 전지 양쪽이 무조건 다를 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게 전극의 농도만 달라도 가능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즉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이 동일해 버리게 되면 그 덕분에 우리는 제일 먼저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표준 전지전력 값은 0V가 될 거다는 거예요. 양쪽 완전히 동일하니까요. 농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뭐가 될 거니? 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Q값이 1보다 작다는 의미가 되줘요. 그래서 반드시 고농도는 반응물에다가 작성한다라고 생각을 해두고 계시면 되고요. 그건 환원전극에다가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환원전극은 계속 환원을 해줘야 될 거니까 반응물이 많아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저농도는 어느 쪽에 써줘야 될 거니라고 하면 저농도는 생성물에 있어야 될 거예요. 농도가 낮아서 그게 계속 늘어나는 방향 쪽으로 정반응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생성물에 있다라고 하는 건, 즉 수행성이 생성물에 있는 건 산화전극이 돼주겠죠. 그래서 첫 글자들만 따면 여러분들이 저생산, 고반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말을 만들어서라도 외워두시면 조금 더 쉽게 Q값이 1보다 작은 것을 확인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고요. 결과적으로는 또 한 가지 어떤 것도 낼 수 있니라고 하면, 그래서 어디에 도달하니라고 하면 평에 도달하겠죠 늘. 근데 평이 뭐가 될 거니라고 하면 농도차가 0이 되는 지점이 곧 우리가 평 상태에 도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즉 0V에 도달하게 되는 것. 그래서 양적 관계로 우리가 서로 농도 얼마가 되는지까지도 풀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만 조금 더 주의를 해두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형태들로서의 우리가 응용 가운데 하나가 뭐니라고 하면 바로 pH미터입니다. pH미터가 대표적인 바로 수소 양이온에 대한, 즉 양성자에 대한 바로 농도차 전지를 활용한 게 pH미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버블바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쪽에다가는 왼쪽에다가는 지시전극으로 보통 주고 오른쪽에다가는 기준전극으로 보통 줘요. 그러니까 기준전극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농도를 이미 알고 있는 전극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주고요. 보통 산화전극 쪽으로 우리가 측정하는 것으로 좀 줍니다. 그러면 그 덕분에 바로 생성물의 농도가 작기 때문에 반응물 농도는 높은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넣어주게 되면 그 수행상의 바로 pH를 손쉽게 측정된 값으로부터 알아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잘 생각해보면 전지전력 값이 얼마로 측정되는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1.5V다, 1.5V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달라지는 얘기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pH미터는 어떤 관점으로 기억을 해주면 더 좋을까라고 하면 농도차 전지 응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측정된 전지전입 값으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측정되는 혹은 제시가 되는 전지전입 값으로부터 우리가 그 수용액에 해당되는 산의 농도를 알아낸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측정된 값을 알려주면서 물어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 이거 pH미터겠지? 라고 연결해 생각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등식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앞뒤가 바뀔 수 있는 거겠지?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아래쪽에다가는 이온 선택성 전극들을 몇 가지 좀 넣어드렸어요. 이온 선택성 전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익상의 특정 이온에 대한 농도를 우리가 바꿔주게 되면 그 해당되는 전극의 전지전입 값에 영향을 줄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게 되는 거고요. 다음같이 AgCl 전극이라고 하면 재밌게도 분명히 산화환원 반응을 하게 되는 그 주 대상은 실버가 되잖아요. 실버의 산화수가 바뀌는 거니까 우리는 실버의 농도가 중요할 거라고 느낌을 받지만 문제는 그 직접 산화환원 반응을 하지 않는 Cl-의 농도가 이 전극의 전지전입 값을 바꿔줄 수 있더라. 그런 것들이, 즉 다시 해서 산화환원 반응하지 않는 특정 이온의 농도에 따라서 전극의 전지전입 값이 달라질 수 있는 전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온 선택성 전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왜 특히나 비교로 줬냐라고 하면 왼쪽에다가 표준 조건에 해당되는 AgCl 전극을 드린 거고요. 그건 0.22V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는 이 전극에 대해서 우리한테 포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제시로 보여줄 때도 있거든요. 포화 상태라고 제시가 되면 포화 상태일 때 Cl-의 농도라고 하는 게 제법 높습니다. 그 포화가 AgCl 때문에 높은 게 아니라는 데 있어요. 아래쪽에 녹아있는 다음과 같은 KCl과 같은 가용성 염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넣어주면 더 이상 놓을 수가 없겠죠. 그럼 농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AgCl이 Ag와 전자를 먹어서 Ag와 Cl-로 우리가 환원되는 반축 반응 기준을 생각해 보게 되면 생성물의 농도가 1몰 농도보다는 높아진 조건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고 무슨 말이 되겠어요? 0.22V보다는 작겠구나, 포화 상태일 때가.
왜냐면 포화 상태일 때도 마치 표준 조건처럼 우리한테 묶어서 좀 잘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하나 좀 당부를 드린 건 뭐냐면 농도값까지는 암기하라고는 제가 당부드리지 않아요. 근데 최소한은 적어도 농도가 포화 상태일 때 제법 높구나, 이몰 농도보다도 훨씬 높네, 이런 거 정도 한 번은 좀 봐두고 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대략 느낌 정도만. 특히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포화 칼럼의 전극이에요. 그러니까 칼럼의 전극이라고 하는 게 곧 반영면에서 갖고 온 건데 염화수은을 얘기를 해줘요. 칼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수은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우리가 바로 염화수은 전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칼럼의 전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녀석이 특히나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 곡물 안에 들어있는 CR-4 농도가 높다는 게 돼주겠고요. 표준 조건일 때라고 했을 때는 표준 조건일 때가 약 0.27V예요. 0.27V보다도 당연히 포화 상태이면 더 낫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온 선택성 전극은 직접 산화환원 반응하지 않는 다른 특정한 이온의 농도 때문에 그 전극의 환원 전입값이 어떻게 된다고? 그냥 작아지는 것으로 기억해주면 더 좋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내용들 관련된 것들 어떤 게 또 출제가 되는지 뒤에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작합니다.